문제 29번부터인데 복대리죠. 대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죠.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의대리 복임권은 복대리 선임권은 원칙이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본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선임했으면 책임이 따라요. 이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면 선임, 감독에 관한 잘못이 있으면 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면 책임이 좀 경감됩니다.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해임을 태만히 한 때 이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대리입니다. 이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선임 가능하죠. 근데 이때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전적인 책임.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이때는 선임 감독 책임만 집니다. 이게 전부요. 그리고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든 간에 이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인이고요. 언제나 임의대리인. 판례 하나가 아파트 분양 업무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죠.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로 갑니다. 무권대리. 대리에는 이렇게 유권대리가 있고요.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가 있고요. 협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협의요. 자, 협의 무권대리 먼저 보자고요. 협의 무권대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있어. 을한테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나는 갑대리인 의리하고.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합니다. 매매 계약을. 그럴 때 본인은 본추거 상체 처리라 그랬죠. 첫째, 추인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 거절권.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첫째, 최고권이 있죠. 두 번째가 철회권이 있죠. 마지막에 너 책임지라. 이 책임지라 135조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추인권에서 첫째가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9월 1일 날 했다면 추인이 9월 5일 날 했다면 9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러나 제3자가 권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즉 상대방한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권리를 승계해 줬어.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판례는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권대리인, 을한테. 그때
상대방은 그때까지 만약에 몰랐다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당신 추인이 했다더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판례죠. 그래서 일단 추인은 상대방한테 하지 아니하면 대응하지 못한다고 13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하든 승계인에게 하든 무건대리인에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해야 되지 일부 추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변경을 가한 추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 묵시적 추인인데 중도금, 잔금을 수령했어. 묵시적 추인은 뭐죠? 근데 여기 판례는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는 추인으로 안 본다더라. 판례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최고 철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는 아까 131조라는 조문에서 이게 무건대리인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다 되는데 철회는 무건대리인 사실을 몰랐어야 되고 알았다면 안 된다는 거죠. 134조에서. 그리고 이 최고를 했어요. 누구한테 하느냐? 최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한테 해야 돼요. 본인한테 했는데 본인이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 발신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병은 갑한테 소유권 내놔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회입니다. 철회는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이든 또는 무건대리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무대든. 언제까지 하느냐? 추인 전까지 가능하다. 추인 전까지. 그런데 철회를 하면 효과는 뭐냐? 확정 무효가 됩니다. 확정 무효가 되고. 마지막으로 너 책임지라. 계약을 이행하느냐 손해배상. 이 또는 선택의 문제는 상대방이 선택하라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해 주든가. 그럴 때 135조는 이 무건대리인 즉 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무건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너 책임지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너 책임지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해석한다면 너 책임지라 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선임무과실해야 되고 무건대리인이 행위능력자여야 되죠. 그래서 요 요건은 135조 조문에 의리 대리권 증명 못해야 돼요. 증명 못하고 또 추인도 얻지 못해야 돼요. 두 번째가 상대방 병은 무건대리인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되고 선임무과실은 의리 입증합니다.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 선임무과실은 무건대리인이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건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여야 돼요. 행위능력자일 것. 그 다음에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 요 책임,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이 의리 책임지라 그랬더니 내가 사기를 당해서 무건대리 했다. 이렇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죠. 판례가. 이거요. 협의 무건대리. 그런데 두 번째는 계약의 무건대리, 단독행위 무건대리가 있습니다. 단독행위 무건대리. 근데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나눠지죠. 근데 작년 기출에 여기에 나왔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가령 갑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재산이 많아. 근데 여비서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어. 재단법인 설립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이 재단법인 설립은 절대적 무효라는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돼요.
아까 봤죠? 지문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 시에는 절대 무효다. 작년에는 절대 유효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 있다. 그러면 상대방 있다. 뭐 해지나 동철이가 상추 먹고 추에 체부면제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해지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있고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무단 개조를 하는 거예요. 무단 개조. 무단 개조하니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하죠. 해지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임대인이 해지하는 않는데 그 동네에 사는 조카, 을인, 병이 조카, 병이 삼촌한테 대리권 없이 왜 우리 삼촌 집을 무단 개조하니? 라고 해지하는 거야. 이거 무건대리인이요. 무건대리인이 해지하니까 이건 능동대리 하는 거예요. 직접 하니까. 그러면 임차인 상대방이 야 네가 뭔데? 라고 다투지 않아. 아니면 알아서 동의해버려요. 그러면 요놈이 계약의 무건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 거절, 최고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 능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무건대리에 대해서 다투지 않거나 동의했다면 요거 계약의 무건대리를 그대로 가니까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라는 사람 아까 임대차 똑같이 했으면 임대차를 했는데 이제 물난리가 났어. 물난리가 났으니까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하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조카인 무건대리인한테 너가 삼촌한테 전해라고 해지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때 해지는 무건대리 측면에서는 의사표시 수동대리하죠. 그죠? 근데 무건대리인이 알았어라고 동의해버립니다. 동의해버리면 이게 계약의 무건대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수동대리는 동의, 능동대리는 동의 다투지 않는 경우 계약의 무건대리를 준용합니다. 시험 문제 하나는 단독행위, 즉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를 얻었다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떴어요. 맞는 지문이죠? 네? 맞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비무건대리 끝나고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판례 하나가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집을 파세요라고 위임장을 써줬는데, 자, 팔지 마세요. 철을 했는데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았어. 그 위임장 가지고 팔았어. 근데 그 철회됐다는 것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그럼 너 책임지라.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위임장 안에는 사실은 대리권이 수요가 표시됐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그리고 이 제3자는 대리인과 이 사실은 무건대리잖아요. 무건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만 의미하고 이 사람한테 다시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무관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판례는 대부분이 명의를 대여해 주는 거, 이런 경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죠. 그 다음에 126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아라. 1억 대출받아라. 기본 대리권을 주었어요. 근데 병한테 1억 2천을 대출받았어. 권한외의 법률에 행하거나 매매를 해버렸어. 그러면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이제 126조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입니다. 이때는 기본 대리권이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판례가 많은데, 만약에 심부름을 시켰는데 더 큰 행위를 했어. 기본 대리권 들 수가 있어요. 사자권도. 두 번째,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복대리인이 더 큰 행위를 했다. 기본 대리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놈은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다 기본 대리권이 됩니다. 이거는 임의대리만 되죠. 법정대리는 안 됩니다. 그 법정대리에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요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었다. 그러면 126조 표현대리가 됩니다. 근데 기본 대리권이 없어. 그러면 표현대리 성립 안 되겠죠. 그래서 즉 교유재산입니다. 총유재산인데 목사님이 임의로 처분했다. 그러면 교유재산은 목사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총유재산이니까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서 기본 대리권 줘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 없이 처분했다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대리권이 동종이거나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가 이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종이든 이종이든. 그리고 요게 대리 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갑대리인 의리요라고 현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으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죠. 가령 종중 땅을 가지고 종손한테 돈을 빌려라 그랬어. 근데 종손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자기 것이냥 돈을 빌렸다면 현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표현대리가 요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이 위반됐어. 그래서 무효가 돼.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선의 무과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 존재 시기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대리했다면 9월 1일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선의 무과실을 판단하지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상대방만 의미하고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다. 요게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죠. 그 다음에 갑회사가 을한테 수금사원입니다. 수금사원인데 이 수금사원이 행실이 안 돼서 해고를 했어. 그런데 해고 후에 병 거래처 가서 수금을 했어. 그럴 때 병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책임지란 얘기죠. 이게 129조 표현대리입니다. 근데 아까 수금 전에는 1억을 받았는데 수금에 1억 5천을 받았다. 그럼 권한을 넘었죠. 그럼 129조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아까 위임장에서 권한 내에서 해야 되는데 권한을 넘었다면은 126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대리도 무건대리 형식을 무건대리입니다. 표현대리 무건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추인을 거절해 본들 본인은 책임져야 돼요. 추인 거절해 본들. 추인 거절 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은 최고초를 할 수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 책임지라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청구하지 않고 너 막바로 청구하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도 무건대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처리할 수 있고 단 본인이 추인 거절한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표현대리는 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지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 못해요. 본인은 추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 책임지라 그랬더니 무과실이다. 그러면 너는 조금 과실이 있다. 유과실이 있다라고 하고 해서 과실을 깎자라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이다. 요게 지금 복대리, 협의무권대리, 그 다음에 표현대리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볼까요? 29번입니다. 복대리. 틀린 걸 고르시오.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하죠? 틀렸죠.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조문이고요. 의무대리는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맞죠?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선임 감독 책임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무대리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불성심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죠. 책임이 경감된다 그랬어요. 30번입니다. 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의무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있죠. 틀렸습니다. 의무대리인이 본인의 소유 미등기 부동산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죠. 특별수권이 없어도 됩니다. 틀렸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했어요. 이때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례죠? 3번은 답이고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요거 두 개는. 그러나 이거는 유효한 기본 대리권이 없어도 됩니다. 5번 법정대리 기본대리권하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성립할 수 있어요. 31번 표현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죠.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로 행위일 필요가 없죠. 이종이든 동종이든 상관없습니다.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 대리권 사용 꼭 표현할 필요가 없죠. 해운대 마리나 호텔 또는 파라다이스 호텔 대구 총판매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꼭 대리란 표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었어요. 그러면 126조 표현대리를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3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틀린 걸 고르시오. 이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유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 장인이 사유한테 집을 팔아라라고 기본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노름에 미쳤다고 하니까 팔지 마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선임무과실하면 책임지란 얘기죠. 복대리권이 복대리권. 근데 이 사람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3억에 팔아라 그랬는데 2억에 팔았다. 권한을 넘었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권한을 넘었어요. 그래서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2번 정당한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맞습니다. 3번 공법상 행위 중 등기 신청 대리권도 기본 대리가 들 수 있죠. 맞죠. 4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하는 비범인사 낙각 교유 재산을 목사님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기본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표현들이 준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요거 있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안 돼요. 4번이 틀렸죠.
기본 대리권은 내용과 대리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들에서 문제할 수 있습니다. 33번. 협의 무권 대리 틀린 것을 고르시오. 상대방이 무권 대리 동의를 얻어 단독 행위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이게 능동이든 동의 얻었다, 수동이든 상관없죠. 계약으로 가죠. 계약으로 가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딴 소구표가 인정되냐. 소구표가 인정되죠? 틀렸어요. 무권대리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승계내기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무권대리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 여부 결정되니까 이거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맞죠? 무권대리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 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가 없다. 있죠? 3번이 답입니다. 34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본인의 주의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신의 측에 반합니다.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승계인이죠.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갑의 추인은 무권대리인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효과가 갑에게 귀속하겠죠. 갑이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32조. 만약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책임 안 지죠.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3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계약한 계약으로 틀린 걸 골라라. 본인이 추인하지 않냐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죠. 2번.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발라하지 않으면 확답을 거절한 거로 보죠. 조문이고요. 무권대리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을 알았다면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지고 없죠.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네? 틀렸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데 계약 시 소급에서 생기지만 제3자가 권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은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처리해 못하죠? 처리 못하죠? 36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무권대리 일부 추인은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아까 일부 추인은 안 된다 그랬죠? 여기 2번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가 아니죠. 소구표가 있죠? 틀렸습니다. 3번 무권대리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죠. 132조입니다. 무권대리 상대방은 계약당이 무권대리 없음을 안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알았다면 안 됩니다. 이거 알았다면 안 되고 최고는 알았던 몰랐던 되고 5번 무권대리인가 무권대리 과실 없이 제3자 기망의 위법행위 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책임을 지자. 책임지죠. 아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누군가 사기를 당해서 내가 무권대리했다. 그렇더라도 과실이 없다. 자기가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집니다. 3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해 주었습니다. 을이 단독 상속했습니다. 단독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전제로 갑병 계약의 계약 자체는 무효죠. 무권대리는
병명의 등기는 단독 상속했다면 권리관계 부합하니까 유효로 됩니다. 상속해버렸으니까 말소 등기 못하니까. 을은 무권대리 이유로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점유가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했으니까 유효로 되어버립니다. 4번이 틀렸죠.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주었습니다. 을은 정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상속했으니까. 38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은 갑의 토지를 병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을병사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추인하기 전에는 갑은 을병사의 매매 계약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의 대리권을 알았어요. 철회할 수 없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소유자의 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5번. 39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병은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약 추인력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 보니까 무효죠. 그죠? 그럴 때 확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본 게 아니고 거절한 거로 보죠. 틀렸네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을은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죠. 틀렸죠?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습니다. 병이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없죠. 4번. 을이 대리권 증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병의 선택이죠. 틀렸죠? 5번. 갑이 병의 추인 후에는 소급에서 유효니까 처리할 수 없죠. 5번이 맞습니다. 갑의 부동산을 협의 무권대리 선의로 못 박았죠.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보니까 무효가 되니까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로 가야 되죠. 틀렸죠? 이따가 틀렸습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 의사 표시했습니다.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 여부를 추인 의사 표시했습니다. 병은 추인 있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죠? 맞죠? 3번 아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알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번이 답이고요. 병이 적법한 계약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추인이 안 되죠? 추인하여 그럼 틀렸죠? 갑이 을의 무권대리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냐고 장기간 방치한 건 추인으로 안 본답니다. 아까 장기간 방치는 추인이 아니죠? 자, 요약 판례지. 복대리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에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계약의 무권대리에 거기에 요약 정리되어 있죠? 요약 정리 거기에 본인의 추인권, 니은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효과, 최고권, 선악 불문하죠? 니은 철회권, 선의자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 상대방의 책임의 요건 쭉 있습니다. 보시고 책임의 내용도 있고요. 2번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넘겨보세요. 그럼 능동대리인데 거기는 첫 번째 줄끝 마무리 행위 당시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는 칭하는 자, 즉 무권대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않는 때 한해서 계약의 무권대리 준용하죠.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한 때 계약의 무권대리 준용하죠. 따라서 기출 상대방의 무권대리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했으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절대 무효, 확정 무효라 그랬죠. 기출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다. 추인 여부 관계 확정 유효다 하면 틀립니다. 무효죠. 19번 판례. 무권대리 추인은 그 자체를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일부 추인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20번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 직후에 그것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하더라도 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21번 판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 무효를 주장해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131조가 나오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죠. 132조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 의사 표시는 상대방한테 하지 않으면 대항을 못하죠. 그러나 안 때는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2조라는 판례가 두 개 판례가 나옵니다. 25번 판례. 추인은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26번 판례. 본인이 무권대리 추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래권 행사할 수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133조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 해소율이 생기죠. 그러나 제3자가 권리하지 못합니다. 27번 판례. 무권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문서 등의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무과실책임이니까 사기나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란 얘기죠.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한 대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 철회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135조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얻지 못합니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이행이나 손해등 책임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권을 증명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제한 능력자인 때는 책임을 지지 않죠. 136조입니다. 앞에 단독행위에다가 능동대리 쓰세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능동대리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음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아니한 때에 계약의 무권대리 효력이 있고요. 수동대리의 경우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125조 표현대리 조문은 보시고요. 28번 보시면 모래시계 보세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 유효한 기본적 대립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30번 판례의 첫 번째 모래시계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 사용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34번 판례에 있네요. 사원 총회를 거쳐서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목사님이 임으로 처분했다면 준용되지 않습니다. 35번 판례입니다. 모래시계.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를 할지라도 표현대리 그 권한을 유월해서 대물 변제라는 사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36번 판례의 모래시계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37번 모래시계 정당한 이유 있는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38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 권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부부 일방의 일방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에 성립하고요. 42번의 모래시계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 격려한 후 자기 소유물이라고 매각했으니까 현명이 없죠.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3번에 모래시계 사자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됩니다. 44번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되어서 무효되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8번 표현대리 125조 126조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표현들이 직접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고 전득자는 포함 안 됩니다. 49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과 하여금 대리인과 행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와 갔는데 믿은데 과실이 없으면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50번 판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본인은 표현대리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관계 법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죠. 51번 판례는 모래시계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 하면 틀리죠. 예? 예. 그래서 어떻든 그 기출 그 지문들을 60년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읽으세요. 잠시 쉬었다가 기출 문제 마지막 분을 볼 거예요. 예? 좀 쉽시다.